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민간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이제 재건축, 기존에 이제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이 돼서 입주된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이 지금 현재 좀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아마 올해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기 안에 또 단점이 하나가 있죠. 거래량은 적은 대신에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근데 대신에 또 전세가는 또 주춤하고 있고, 이런 추세를 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자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 입장이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토마토 TV 방송 보시고 어떤 부동산의 어떤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볼 텐데요.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철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GTX B 노선이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신안선선 이제 착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GTX B 노선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10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안선선 노선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소외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신안선선 자체는 이 서해선의 앞으로 큰 중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만 이어가는 출도가 아니라 이 물동량까지 같이 이어가는 노선 자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신안선선 노선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신안선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안산 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국선전철이 이달 말 착공해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합니다. 신안산선은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 44.7km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5곳이 새로 설치되고 사업비는 3조 3,465억 원이 투입됩니다.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서남부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안산, 시흥 등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개발 호재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교통 호재만 믿고 섣부른 투자를 해선 안 된다며 착공식과 실제 공사가 시작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신안산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신안선선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신안선선 하게 되면 일단은 현재 지금 지하철 9호선까지는 이제 개통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과거에는 이제 신안선선 자체를 지하철 10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 자체가 이제 서해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서해선하고 또 연결이 되어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크게 좀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을 알기 전에 이 서해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서해선과 연결되는 도로 역사 부분은 과거에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철도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발표를 했지만 아직 주변 지역의 어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져 있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투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신안선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신안선선은 안산과 시흥 또 여의도를 연결합니다. 정거장 같은 경우는 약 한 15개소가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 달 말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이제 착공이 진행이 되고 착공을 진행합니다. 착공을 진행을 하게 되면 24년도에 개통을 할 그런 예정이 있는데요. 또 신안선선 자체는 약간의 특징이 있다면 지하철의 어떤 계단식이 아니라 한 40m 심층부에 지하철이 개통을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지금 현재 그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경우하고 지상권하고 이런 부분하고 엮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사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기간 자체는 2019년부터 24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하 40m 이외의 철도가 건설되지만 이게 최대 속도가 약간 110k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약간 100km가 되고요. 그래서 이 서해선에서 지금 서해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철도에 대해서 좀 소외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수혜 지역이 된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제 기존 노선이 있는 철도에 하나의 새로운 지하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지역에 이런 지하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있는 지역보다는 어떤 그 토지에 대한 어떤 저렴한 가격이라든가 어떤 건물에 대한 저렴한 가격을 내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신안선선의 특징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 대도심에서 이어져서 산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는 거. 또 이제 뭐냐면 서울 도심의 접근성이 어려웠던 경기 또 서남권 등의 어떤 교통 여건을 개선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서해선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이 서해선 하게 되면 뭐 홍성역이라든가 합덕역 또 인주역 또 안중이라든가 이런 라인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덕역이라든가 안중 같은 경우는 평택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주목하지 않는 뭐 인주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향남역이라든가 시흥시청역 또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안쪽에 시흥시청 주변 지역은 지하철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최대 난점이었었는데 이게 시흥시청역이 이제 2022년도에 서해선 라인 자체가 연결이 되면서 어떤 그 주변 지역의 어떤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또 집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어떤 서해선 라인과 어떤 그 신안선선의 라인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과연 어디서 할 것인가를 비교를 해보시고 어떤 토지 투자라든가 건물 투자에 대해서 먼저 선점해보는 그런 어떤 이점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 하나는 이 신안선선이 연결이 되면서 한양대하고 여의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한양대역을 이용을 해서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면 기존에 약 100분 정도가 걸립니다. 약 한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25분으로 크게 단축을 합니다. 또 신안선선이 하나의 좀 특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그 지하철 9호선과 똑같습니다. 급행과 일반이 같이 이제 맞물려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급행 열차를 이용할 시에는 25분으로 크게 단축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이렇게 GTX A, B, C 노선 또 신안산선 이게 이제 2025년에서 2028년이면 교통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 지역에 이제 투자, 소위 말하면 갭 투자를 하는, 전세를 놓고 갭 투자를 하는 수도권 쪽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실거주로 해서 어떤 접근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에 대한 어떤 분산 효과를 좀 이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전세가에 대한 분산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수도권 쪽 또 수도권 외쪽 지역에 실거주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쪽 지역에 좀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좀 적다는 것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좀 진행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총산 차량 기지가 이번 달이죠. 지금 이제 말일인데 지금 현재 좀 착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송산 차량 기지 앞으로 이제 송산 시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송산 시티 안에 들어가는 이 KCT를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송산 차량 기지가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서해선과 연결이 되고 서해선 안쪽에 있는 신안산선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사원시선 또 대곡소사선과 또 연결이 되면서 서남부권의 중추적인 역할은 이 철도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신안선선은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0m까지 쭉 내려가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지금 GTX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도 마찬가지죠. 대신부 안에서 지하철 역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직강 노선이 되는 거죠. 수직 노선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평균 속도 약 한 100km 이상을
밟고 지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철도 역사가 나타나 있지 않는 철도 역사가 없는 지역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신안선선 노선도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흥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장례라든가 학원 쪽 지역으로 연결되는 부분, 또 하나는 한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목감 지역을 지나서 이 광명역을 지나게 됩니다. 이 서울, 공동, 여의도, 영등포와 같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신안선선 자체가 이렇게 그 환승되는 지역들을 거의 대부분 거쳐간다. 이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시풍역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 학원이라든가 매화, 또 시흥시청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시흥시청은 그 외에도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이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것은 사람 유동인구가 집중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에 지산이라든가 또 R&D 센터가 또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접근 방법, 상가에 대한 접근 방법, 또 이제 소액 투자의 어떤 접근 방법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신안선선의 어떤 수혜 지역을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이제 B구간, 시흥시청과 광명을 잇는 B구간과 A구간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시흥시청 쪽 주변 지역은 이 시흥시청과 목감 또 매화 이렇게 매화 산업단지하고 어떤 삼각 중추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꾸준하게 그 시흥시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크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시흥시청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좀 약간은 높은 편이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아직까지는 좀 저렴한 부분에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 이 장현주구 안쪽에 크게 들어서지를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현주구 안쪽에 소액 투자용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신안선선 노선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양대에서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이 한양대역 쪽 주변 지역은 이 바로 주변 지역이 세솔동 주변 지역과 지아파트 또 경기 테크노바트가 위치해 있는데 이 한양대 쪽 주변 지역은 현재 지금 분양되는 아파트 약간 10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현재 1차, 2차가 한양대역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솔동 쪽 주변 지역에는 현재 지금 그 토지구역을 나눠서 현재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토지 투자에 대해서도 유리한 부분 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호수역 쪽 주변 지역은 이 단원마을 쪽 주변 지역입니다. 이 단원마을 같은 경우는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주변에 녹지 환경이라든가 어떤 초, 중, 고가 상당히 좀 잘 붙어져 있고 또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잘 이어져 있습니다. 단지 단점 뭐냐면 이 호수역 주변 지역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중앙역까지 도보거리가 상당히 좀 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호수역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 즉 다란마을 쪽 주변 지역은 도보에 약 한 5분 거리에 이제 지하철 역사가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후에 또 좀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줬다. 그래서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단원마을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호수역과 중앙역 쪽 주변 지역을 좀 약간 비교를 한다면 중앙역 쪽 주변 지역은 이 로데오 거리로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호수역 쪽 주변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이 어떤 잠재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을 호수역 쪽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중앙역 쪽 주변 지역의 로데오 거리로 해서 먹자 상권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되어져 있지만 호수역 쪽 주변 지역의 먹자 상권이 추후에 또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신안선선의 그 시흥시청역 주변 지역의 이 매화역과 학원역 쪽 주변 지역입니다. 현재 목감역 같은 경우는 신안선선에 대한 개통 예정지라고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이제 반영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역 쪽과 매화역 쪽 주변 지역, 이 매화산업단지 주변 지역과
시흥시청역 쪽, 장현지구 쪽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의 어떤 구성이 앞으로 좀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 또 시흥시청역 주변 지역은 또 이 월곡 판교선과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사권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흥시청역은 어떤 잠재적인 어떤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가격을 좀 현재 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흥시청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시흥시청은 이 소사 원시선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사 원시선에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 서해선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신안산선을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시흥시청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물동량이라든가 이것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인천공원과 연결되는 월곡 판교선 자체가 이 판교하고 연결이 돼서 또 경광선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보시게 되면 인천공항의 어떤 접근성도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바로 이 시흥시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서울 쪽으로 좀 올라와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시흥사거리 쪽이라든가 석수역 쪽 주변 지역, 이 석수역은 이제 광명가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 석수역은 아직 상당히 좀 노후화된 그런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수역과 시흥사거리 쪽 주변 지역은 이 금천구청 쪽 주변 지역과 연관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석수역 쪽 주변 지역에 어떤 잠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또 석수역은 또 1호선과 또 맞물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광명 쪽 주변 지역의 태권도밸리가 현재 크게 발전하면서 석수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산업단지 구성이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석수역 하게 되면 이 강남순환도로와 안양과 성남도로, 또 서해안고속도로와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과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BRT 노선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흥사거리와 석수역, 또 광명역을 연결하는 BRT 노선이 체계화된다면 오히려 광명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직장 수요층을 오히려 석수역 쪽 주변 지역으로 끌어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대림사거리와 이 신풍역, 고로디지털 단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풍역 쪽 주변 지역은 바로 옆에 이제 신길 뉴타운이 위치해 있죠. 신길 뉴타운을 발표를 했을 때 신안선선 예정지라고 해서 발표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풍역에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토지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림사거리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신독산 쪽 주변 지역, 이 신독산 쪽 주변 지역은 구로구 쪽에서도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도 접합화되어져 있는 동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독산이라든가 대림삼거리 쪽 주변 지역에 어떤 실거주로 아파트를 좀 가져가신다면 어떤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안선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신안선선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반드시 서해선을 연결을 시키면서 서해선과 연결이 되면 이게 이제 사람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 물동량과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동량과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것은 이 지하철 역사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지선이라든가 어떤 물류산업센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트리플 역사권이라든가 더블 역사권이 되는 지역을 좀 유심히 보시고, 기존에 저평가되어졌던 이 서울 지역 안에 저평가되어져 있던 어떤 석수역이라든가 독산역 쪽 주변 지역, 이런 지역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앞으로 좀 토지 투자하시는데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